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돼서 민망하다. 자, 이건 몸살 감기로 5일간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렇게 오래 일하는 한국, 어떻게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걸까요? 2018년 7월 1일부터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은 근로시간입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8시간씩 일하고 여기에 연장 12시간을 더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루 8시간, 총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연장근로, 휴일 근무 다 합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12시간을 더해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2시간 근무제인데요. 안 지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꽤 센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돼서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융통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지만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우선 직원이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저녁 식사, 그러니까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요. 같은 저녁 식사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접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일단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남한의 한 백화점은 1979년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개장 시간을 30분 미뤘고요.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 때문에 오징어 배라고 불렸던 회사 밀집 지역의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당겨져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된 직장인들은 운동이나 독서, 영화 감상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자기계발서나 취미 서적의 판매량이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또 전국의 극장을 찾는 사람 수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직장인 밀집 지역의 식당이나 술집은 상대적으로 썰렁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술 한잔하는 대신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건강과 공부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는 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외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근로시간 축소로 당장 임금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야근과 주말 근무가 줄면 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37만 원 정도의 노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남긴 한마디입니다. 52시간 근무제, 누군가에게는 저녁 시간을 되찾아준 고마운 법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저녁거리가 걱정인 한숨만 나오게 하는 법인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남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늘고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려야 하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남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결정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8년 7월 남한 전역에 장대비를 내린 것은 태풍 뿌라비룬이었습니다. 뿌라비룬, 발음도 어렵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태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태풍의 이름입니다. 남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태풍은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2~3개 정도지만 1년 동안 발생하는 태풍은 약 3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 많은 태풍의 이름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최초로 태풍의 이름을 붙인 것은 호주의 기상예보관이라고 합니다. 1953년의 일인데요. 당시엔 태풍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과 해군이 태풍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예보관들은 여성의 이름을 붙이면 태풍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갈 거라고 믿어서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1978년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국제연합의 특별기구인 세계기상기구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 아시아와 미국 등 14개 나라의 언어로 태풍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는데요. 14개 나라 각각이 10개씩 제출한 태풍 이름 140개를 5개조로 나눠서 2000년부터 차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1번부터 다시 쓰게 되는데요. 연간 평균 약 30개가량의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이름을 다 사용하려면 최소 4~5년은 걸리게 됩니다. 아시아 14개국에 한국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글 이름을 가진 태풍이 20여 개나 되는데요. 남한은 개미, 장미, 제비, 독수리, 북한은 기러기, 도라지, 노을, 민들레 같은 대체로 성품이 순한 동물이나 고유식물의 이름을 태풍 이름으로 각각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태풍 이름으로 쓰이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경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지난 2003년 9월 남한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고요. 2005년 일본을 강타한 태풍 나비는 독수리로 변경됐습니다. 태풍은 인간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안기는 재앙이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뜨거운 적도 지역의 열기를 다른 지역으로 나눠줘서 지구 전체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물이 부족한 곳에 비를 뿌려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때문에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가 태풍인데요. 사실 이름을 곱게 짓는다고 해서 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니 그 태풍의 이름을 없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태풍은 이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달라진 점이죠. 2018년 최대 대비로 태풍 피해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